깊이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쉽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하게 제가 이제 대타로 진행을 할 때마다 나와서 저는 두 번째 뵀습니다. 네. 저번에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요거 말 잘못하면 이제 훅 가는 주제입니다. 이거. 네. 자,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뭐 이런 뜻이죠. 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절대적인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자, 공간이 실제로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겠죠? 그건 뭐 당연한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게 위치랑 공간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와 공간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공간은 그 안쪽 내부에 있는 요인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위치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선호도 내가 거기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변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요. 나는 용산에 있고 싶다. 네네.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공간은 그래서 그 위치는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왜 우리가 권력을 얘기할 때도 위치로 표현하잖아요. 저 상하, 뭐, 그죠. 네. 그런 조망감, 막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공간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요인들이 더 많죠. 자, 그렇다면, 위치는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전망 좋은 아파트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일주일만 지나봐라. 그냥, 인테리어 좋은 게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럴 수 있죠. 뭐 보는 게 뭐 중요한가? 뭐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좀 휘발성이 강하고요. 익숙도 빨리 적응을 하는데 내가 그 내부에서 일하고 또 누군가와 그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소통한다라는 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죠. 네. 이번에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유행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공간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못 나온다. 청와대를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뭐 청와대를 빼고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게 뭐 맞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그 공간을 조금만 바꾸면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또. 그러니까 왜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사람을 많이 바꾸겠지만 기존의 집에 있는 공간을 살짝 인테리어만 바꿔도 굉장히 그 느낌이 알고 우리가 책상 위치 하나만 바꿔도 그거 혹시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변화감을 느끼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그 오벌 오피스라고 타원형 오피스잖아요. 그 집무실이 그 태프트 대통령 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태프트 대통령 때 처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공간은 지금 거의 100년째 유지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안에서 공간의 활용은 모든 대통령이 다 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 대통령들은요. 자기 집무실 그 책상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책상. 그 타원형 오피스의 다른 참모들이나 회의 들어온 사람이 벽에다 붙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좀 미술품 관람하듯이. 근데 그 가운데다 소파를 딱 놓고 그다음에 좀 편안하게 카페처럼 대화를 처음 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게 존 F 케네디예요. 그래요? 네, 존 F 케네디. 그 소파가 없었어요? 네, 그게 예전에 그런 소파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 중요한 그런 그 가구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 카터 대통령은 막 대합실처럼 만들어놔서 자기는 영무원처럼 열심히 일했고 제일 특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책상 위치는 그대로인데 소파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의자
네. 저 의자 같은 경우 작은 의자가 앞에 딱 있어서 마치 취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을 대했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각 집무실을 어떻게 대통령이 썼나를 보여주는 그런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있죠. 네. 공간 자체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건 공간이 인간을 규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목수가 연장 탓하랴 이런 것처럼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뭐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을 좀 더 종합을 해보면 섬세하고 좀 창조적이며 그다음에 그런 그 맥락을 잘 많이 보는 분들은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로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낮고 좁은 공간에선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이제 존 마이어스 레바이거스가 이제 거의 한 30년 연구한 결과인데 근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지만 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에고가 센 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관이 좀 많이 뚜렷한 분들 좋은 말로 이런 분들은 사실 공간에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아요. 그런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건 분명하죠. 근데 이게 뭐 이 청와대 문제라서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집에서 공부 못 하겠어. 집에서 애가 난 독서실에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야 공부한 마음만 먹어봐. 그러면은 촛불 켜놓고도 공부해. 이게 누가 말이 맞는 건지 이게 항상 갈등 아닙니까 사실. 그죠? 확률적으로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공간에 영향을 받죠. 그래요. 네,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 한번 뭐 이제 여담이지만 여기서는 여담이지만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껌을 씹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암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이에요. 껌 씹는 거에 신경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이게 사실은 공부의 집중도를 많이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겠다라면 그 공간이 차분해야 되고 일에 집중해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조용한 공간이 그러니까 외부 세상과는 좀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소통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자기가 이동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집무실이죠. 집무실을 옮긴다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청와대는 구중궁궐, 제왕적, 소통 안 되는 곳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런 건데. 이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통이나 이런 게 어떤 원활하게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설계만 놓고 보자면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연구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존 차이젤이라고 하는 연구자인데 이 연구자는 알츠하이머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병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방과 거실 혹은 병실에서 병실과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나 아니면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 실제로 호르몬 변화량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발병률도 떨어뜨린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여기서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게 청와대든 용산이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리학자로서 용산에 들어간다.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입궐한다는 개념으로 그 공간을 쓰시면 어차피 그게 그거겠죠. 그 소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에서도요. 기업에서도 사장실 문 열어놓고 언제든 들어와. 편하게 있어, 편하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사람들. 안 들어가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소통이 필요할 때 나오시는 것이 좀 더 나은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재밌게도 입궐한다, 들어간다, 자, 뭐 사장실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들은 그런 그 형태가 만들어지면 네.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 들어갔다 온 사람이 그분의 뜻이야 라고 자기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면 안 되니까 그분의 뜻으로 곡해서 왜곡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거나 의견을 관철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일을 하는 공간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약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라이빗하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네. 그분이 소통을 위한다면 소통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디로 옮긴다 안 옮긴다라고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그런 그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뭐 정치적인 쟁점 중에 용산으로 이전한다 아닌다는 이제 거의 끝나간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대통령이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가서 이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관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쨌든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밖에서 집회 시위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잘 활용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또 공간들, 그 다음에 뭐 만찬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묘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분들과 만찬장에서 자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을 대동해서 분노의 통역사라는 동영상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마이클 키건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이 사람들은 뭐야? 약간 속마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유쾌하게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요새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저녁 식사 자리거든요. 기자들과 하는 저녁 식사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공간이 한 공간인 게 문제인 거예요. 한 공간인 게. 요새 분위기 보면은 뭐 이렇게 기자실에도 자주 나와서 뭐 약간 격이 없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느냐. 인기 떨어지고 그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안 나오잖아요. 권력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나와야지 얼굴을 보는데 들어오라고 하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을. 그게 지속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궁금해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 풍수 얘기도 있고 명당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미신이다 어쩌다 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럼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대산임수란 말 우리 쓰잖아요. 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근데 그게 만국 공통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J.A. 풀턴이라고 그 심리학이랑 지리학을 그 절묘하게 접신 걸로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조망과 피신, 인간에게는 위치와 공간에 있어서 조망하고 피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산으로는 도망가거나 막고 이 앞으로는 이제 볼 수 있고. 그렇죠. 내 뒤는 안전한데 내 앞은 조망감이 있어야 되면 그게 조망과 피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데 그게 바로 회사에 가면 창가를 등지고 있는 부장님이죠. 그렇죠. 창가를 등지고 있는 부장님이 나는 다 조망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창가를 보려면 나에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권력감까지. 마치 왜 교회나 종교시설 가면 장의자가 있잖아요. 양쪽에 끝에 앉은 분들만 빼놓고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가죠. 그렇죠. 네네. 그런 효과가 그 처음 생각을 해봤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더 내가 저 사람한테 집중하면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쳐다보고 집중하면 그 사람이 또 권위자인 거죠. 그런 배산임수적인 요소들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어디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줄타기 아주 잘해 주시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